여기 군복을 입은 외국인 남성과 그의 아내가 한국에서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얀 봉고차에서 내리는 아들을 발견하는데요.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외국인 남성.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에게 다가오는 아들. 그는 아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외국인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잡아 흔들더니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배신감에 좌절한 외국인 남성. 그런 남성을 외면한 채 아들과 아내는 자리를 뜨고 맙니다. 과연 한국에 방문한 미군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육군 공병대 비상사태지원팀 중사인 브라이언입니다. 제겐 지켜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인 소연과 아들인 벤자민입니다. 제 아내는 한국인인데 워싱턴 팻 힐스 동물병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달마시안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제가 대신 강아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서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아지 이름이 불려서 고개를 들었는데요. 진료실 앞에 서 있는 간호사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게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저와 처음 만난 그때 소연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소연은 처음부터 제게 마음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사는 게 바빠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동물보호자로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멀쩡한 강아지를 데리고 매일 동물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연 눈에 특별한 보호자가 되었고 사석에서도 우연히 마주친 척 계속 만남을 이어갔죠. 노력과 정성을 들인 결과 저는 소연과 결혼까지 해서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일과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뒤집기를 하고 두 발로 일어나다가 걷기까지 하더니 어느새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학교까지 입학하게 됐죠. 아이를 키우면 시간이 순식간에 간다는 말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벤자민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내와 함께 워싱턴 리더스 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까지 아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직 낯설어하는 아들이 긴장을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 손을 꼭 잡고 교실까지 가주었죠. 반에는 이미 와서 앉아있는 아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내를 빤히 쳐다보면서 신기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저희와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 그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귀엽기만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을 처음 본 아이들의 시선은 궁금함 투성이었거든요. 아들을 교실로 보내주고 저와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데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마쳤다는 연락도 없이 혼자 집에 왔더군요. 어째서인지 잔뜩 화가 나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아들은 아내를 노려보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아내도 아들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새 친구들을 사귀고 새 학교 이야기로 들떠서 쫑알대야 할 아들이 말도 없이 방문을 닫아버려서 어이가 없었죠. 한 번도 저렇게까지 화난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아들에게 가보겠다며 아들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방문을 열고 아내에게 나가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아내를 방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다가가서 아들을 혼냈어요. 엄마에게 무슨 버릇이냐고 하자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아내가 돌아가자마자 반 친구들이 자신들의 눈을 찢는 흉내를 내면서 아들을 놀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 정말 미워 라고 소리쳤습니다. 상처받아 돌아서는 아내에게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라면서 비수까지 꽂았습니다. 평탄하던 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아내와 아들의 갈등에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주방 앞에서 아내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가서 엄마 정말 싫어 라고 말하며 밀어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잡고 있던 프라이팬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과 다리에 뜨거운 스파게티 면이 들러붙었어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면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황 파악할 새도 없이 다리에 붙은 스파게티 면을 떼고 아내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흐르는 물로 아내의 다리를 응급처치해주면서 아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들은 많이 놀랐는지 울먹이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죠. 다음 날에도 아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 라는 말만 남기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아들 방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벤자민이 학교에 갈 수 있게 설득 좀 해줘 라면서요. 아들 방 열쇠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워있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라고 소리치는 아들에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에 살짝 놀랐는지
이불을 걷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엄마한테는 학교 가는 척하고 아빠랑 놀러 가자라고 했어요. 아들은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기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죠. 아들은 저와 둘이 있으니 다시 예전처럼 밝고 장난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게 느껴질 때 아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괜찮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제게 그날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내를 처음 본 그날 아들에게 다가와서 자기네 부모님들이 동양인이 사는 나라는 거지들만 사는 나라라며 절대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아들 앞에서 눈을 찢는 행위를 하거나 칭칭총이라는 비하 단어를 쓰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 입학하고 새 친구들과 어울릴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망친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미워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무리가 생겨서 자신이 낄 틈도 없다고도 했죠. 그런 상태로 집에 와서 아내를 보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난 뒤 질문을 했습니다. 벤자민, 엄마가 우리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보다 가난해 보일 때가 있었니? 아니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동양인인 엄마가 백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니? 아니요. 죄송해요. 친구들이 엄마를 욕하는 게 속상해서 그랬어요. 아들은 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엄마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 여자니까 오늘 집에 가면 먼저 사과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벤자민은 아내가 만든 양갈비와 토마토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제가 눈짓으로 얼른 엄마에게 얘기하라고 하자 아들은 힘겹게 엄마 죄송해요 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모든 게 용서되었다며 아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전히 제 가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겉만 화목했지 깊게 들여다보면 곧 깨질 것 같은 아주 얇은 유리처럼 보였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쳐가는 아들과 힘들어하는 아내 사이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도움을 청할 곳이 처가 어르신들 뿐이었어요.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시고는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이죠. 저는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저는 올 필요가 없다더군요. 당황했습니다. 지금 아내와 아들 사이에 찬바람이 부는데 둘만 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둘만 보내냐고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장모님의 선택에 공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왜 그런 말씀을 제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조금 특별한 한국 프로그램을 제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말만 들었을 땐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한국의 농촌 유학센터라는 곳이 있다더군요. 인터넷도 안 되는 시골에서 몇 없는 아이들과 기숙사에서 지내며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기숙사가 웬 말이냐고 그러면 부모님도 없이 아이들끼리 지내냐고 물었죠. 장모님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벌써 독립시키라니요. 물론 한국으로 가면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놀림은 안 받겠지만 그 반대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과 제가 서양인이라서 한국 아이들과 더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위축되어 지낼 게 뻔히 보였습니다. 장모님과 한참 논쟁하다가 장모님의 마지막 말에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제게 자네는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건가? 라고 물으셨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들과 한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께 전해 들은 농촌 유학센터 프로그램을 아내에게 설명해 주면서요. 아내는 찬찬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들을 위해서 한국에 갈 결심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가기 싫다고 제게 매달렸어요. 아내 앞에서 엄마 때문에 이상한 후진국에 가서 살기 싫어. 우리 반 애들이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했어. 라며 울고불고 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처음으로 저라는 사람이 싫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을 배웅해주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장모님께 두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틈틈이 연락할 테니 잘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한국 처가에 있다는 아내 말에 의아했어요. 당황해서 대답도 없이 수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여보, 아무래도 미국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벤자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혹시 당신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부대 이동으로 갈 순 있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왜 갑자기 못 온다는 건데? 아무래도 벤자민한테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당신이 도와줘야겠어. 벤자민이 납치당한 것 같아.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내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납치라니요?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자 아내가 아들과 통화하는 중에 중년 남성 목소리가 들리더니 급하게 전화가 끊어졌다더군요. 아내는 울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역시 두 사람만 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내와 아들만 한국으로 보낸 일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통화를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갈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부대 이동을 신청했지만 아무래도 중사인 제가 부대를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죠. 결국엔 휴가를 몰아쓰기로 하고 2주간의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그날 밤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건 거의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드린다고 잠깐 한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는 계속 미국에 살았고 벤자민을 낳았을 땐 장인 장모님이 미국으로 오셔서 한국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탈 일이 없을 수밖에요. 그게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다 이해해주는 포용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공항까지 저를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내에게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충북 단양군에 있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화를 냈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위험한 곳에 벤자민을 보냈던 거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엄마, 아빠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초반에는 분명 잘 지냈었는데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벤자민을 납치한 게 분명해. 전화 끊기 전에 벤자민이 비명 지르는 소리도 들었어. 아내의 말에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해 차에 내리자마자 마을을 돌아다니며 벤자민을 불렀어요. 아내 말대로 경찰서에 가서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설명해도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경찰 멱살까지 잡고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한 노인과 걸어가는 벤자민을 발견했습니다. 어째서인지 다리를 절뚝거리는 아들을 보자 눈이 뒤집혔죠. 그런데 그 노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안아 들더니 지나가는 트럭을 타고 가버리는 겁니다. 미친 듯이 소리치며 트럭을 놓치지 않고 쫓아갔어요. 하지만 점점 속도가 붙는 차를 뛰어서 잡는 건 무리였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을 놓치자 분통이 터졌어요. 그 트럭이 어디로 간 건지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트럭을 발견하고 아까 아들을 태워간 납치범 차량과 같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팬티만 입고 마당에 서 있는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절 보고 놀라더니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달려왔죠. 아들을 안고 눈물을 보이며 이제 다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아들 납치범은 손에 주전자를 들고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팔팔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였어요. 전 그에게 온갖 욕을 짓거리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 신분으로 위협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집 뒤에서 젊은 남자가 한 명 더 나오더니 절 보고 누구냐고 묻더군요. 벤자민이 자꾸 앞으로 나서려고 하자 아들을 숨기기 급급했는데요. 답답했던 벤자민이 소리치면서 저를 아빠라고 납치범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당황해서 아들을 쳐다보자 이 마을 이장님이라더군요. 젊은 남자는 이장님 아들이고요. 이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관리하는 장이라고 했죠. 벤자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난 납치된 게 아니야. 납치된 척 연기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우리 가족을 최대한 빨리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어. 저와 아내는 당혹감에 얼어붙었습니다. 벤자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오래 떨어져 지냈어. 아빠를 볼 방법은 이거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어.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지내는 게 난 그게 너무 슬펐어.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 가족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이장님은 벤자민의 마음을 알고 그의 계획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벤자민이 가족을 위해 준비한 납치는 사실 가족 간의 사랑과 결속을 확인시켜줄 기회였던 겁니다. 벤자민은 이장님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가족에게 그리움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겁니다. 경찰에게도 미리 말을 했다더군요. 벤자민의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가는 눈물로 어렸습니다. 아내는 벤자민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네 마음이 이렇게 깊었구나.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았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줘. 알고 보니까 뜨거운 주전자는 뭐냐고 했더니 온수가 고장나서 이장님 아들이 고치고 있었고, 이장님이 넘어진 아들을 씻기려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찬물과 섞으려 했다더군요.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 항상 우울해 보이던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9살에 맞는 개구지고 활달한 남자아이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저는 이장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우선 충청북도 단양 가곡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처가 어르신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농촌 유학센터가 있는 한드미 마을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 부모님이 해주신 집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웬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갈색물이 밥상 위에 놓아져 있길래 저도 모르게 당황했어요. 코를 킁킁대며 장모님께 장모님, 아무래도 상한 재료가 있나 봐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며 장모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돌려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깔깔 웃으며 아빠, 이건 된장찌개야. 냄새는 이래도 맛은 최고야. 먹어봐. 라며 된장 국물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내와 처가 어르신들도 제게 괜찮으니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식구들 앞에서 또 아들 앞에서 편식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어서 눈을 질끈 감고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맛을 느끼며 천천히 건더기를 씹어 삼켰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들 말대로 한국 고유의 음식인 된장찌개는 일품이었습니다. 입안의 홍합과 오징어의 시원한 맛과 각종 채소에서 우러나온 단맛이 된장 국물의 맛을 더 풍미있게 해주는 듯했죠. 아들은 밥을 된장찌개에 말아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직접 담근 김치와 함께 먹으니 2배로 맛있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선 매일 밥을 남기더니 한국에선 2그릇씩 밥을 싹싹 비우더라고요. 영상통화로 조금씩 밝아지던 아들의 모습을 보긴 봐왔지만 직접 마주하니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정서가 아들에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내와 사이가 좋아진 아들을 보니 왜인지 울컥하더군요. 타지에서 홀로 고생했을 아들과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행복해 보이는 아내, 2사람을 옆에서 지원해준 처가 어르신들까지 다들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들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의 한드미 마을이라 불리는 시골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분교에 다녔어요. 옥수수 따기와 감자 캐기 등의 체험을 했고 직접 따거나 캔 재료들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된장찌개까지 끓여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자신도 처음 된장찌개를 먹을 때 고약한 냄새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어요. 너무 먹기 싫어서 코를 틀어막고 눈물까지 흘렸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한국 친구들의 응원으로 용기 내어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때부터 된장찌개의 맛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가을에는 운동회를 했는데 마을 주민 어르신들과 함께 2인 삼각 달리기도 했다며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었던 문제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하진 않았는지, 혼자 지내는 게 힘들진 않았는지요. 아들은 씩씩하게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더군요. 처음 며칠만 힘들었지 그 후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재밌고 즐거운 추억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모두 편견 없이 대해줬다고도 했어요. 외국인이 아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아들처럼 국제 유학을 온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은 유키라는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전해주는 유키의 일본 초등학생 생활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등학생 때부터 대입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더군요. 아들은 유키의 이야기를 해주며 표정이 시무룩해지더니 유키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 한국 학교 생활이 편하고 좋아서 여기서 졸업하고 싶대. 일본에서는 따돌림도 심해서 많이 괴로웠다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따뜻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더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제야 장모님이 왜 아내와 아들을 한국에 보내달라고 했는지 이해되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아이들끼리 부모의 직업, 학력, 인종 등을 이유로 친구를 따돌리는 일이 흔합니다.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나라 같았어요. 아들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생활을 해보니 한국을 욕했던 친구들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저는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너무도 만족해하는 걸 직접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가 없는 동안 엄마를 잘 지켜준 상이라며 아들을 위해 제작한 군모를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겠다는 아들의 의견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혼자 미국에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식을 둔 부대원들에게 한국의 농촌 유학센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시설이 훨씬 잘 되어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있으니 조만간 또 휴가를 내어 한국에 방문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또 다른 면모들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